안녕하십니까. 별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좀 꺼려하는 물건들이 있으시죠?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물건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낙찰가 외로 인수할 금액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입찰을 꺼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이지만 우리가 낙찰 후에 인수할 게 전혀 없는 그런 물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왜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있고요. 임차인이 지금 전입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일자 다음 날인 2018년 10월 27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말소 기준 권리인 21년 7월 29일보다 대항력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임차인은 이렇게 대항력이 있음으로 표현됩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냐면요.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혹시나 낙찰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게 아닐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입찰을 꺼리셨을 거예요. 이처럼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물건은요. 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이 전액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물건은요.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임차인이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얼마를 받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배당을 못 받은 바로 미배당 보증금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물건은 우리가 주의 깊게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자들이 이런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물건을 입찰을 꺼려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지만 이 물건은요. 물건의 가치가 임차인의 보증금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요. 결국에는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고 물건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임차인의 승계인인 주택보증공사, 다시 말하면 허그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대항력은 포기하고 됐죠? 대항력은 포기하고 배당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 임대차 보증금에 반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이렇게 제출을 함으로써 그래서 허그에서 이렇게 대항력을 포기하고 다시 재경매를 진행해야지만이 이 물건의 입찰자가 발생해서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허그에서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이렇게 다시 경매를 통해서 이 물건은 어쨌든 누군가에게 낙찰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택보증공사에서는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허그에서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지에서 이 대항력 포기 물건을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경매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특수 물건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 물건이 쭉 나오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바로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부라는 요 글씨가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하는 물건들이 쭉 나오는데, 자, 그 개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요, 1962건으로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허그에서 대항력 포기한 물건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물건별로 자, 허그 인수조건 변경, 허그 인수조건 변경이 다 쓰여 있죠? 이렇게. 자, 허그에서 인수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자, 대항력을 포기한다. 자, 두 번째는요, 대항력은 포기하지만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찰자가 자, 얼마의 낙찰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거기서 배당받지 못하는 미배당금은요, 자,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입찰자가 입찰을 할 것이고, 자, 이 허그에서는 그나마라도 그 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한 연유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법원에 지금 현재 이렇게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은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 자, 이처럼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지금 현재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 자, 권리 분석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인수할 금액이 전혀 없는, 하자가 전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자, 이처럼 임차인이 주택보증공사에다가 승계를 했습니다. 자기 권한을. 다시 말하면 임차권 등기를 다 하고, 자, 주택보증공사한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 대부분 이사 간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명도 난이도가 아주 쉽습니다. 자, 100% 우리가 그 집이 공실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 주택보증공사한테 모든 권리를 넘기고 이사를 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도 난이도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이런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낙찰을 받고 주택보증공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주택보증공사한테 자, 이렇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 줌으로써 그 주택보증공사에서는 그 비밀번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물건보다도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명도 난이도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물건 봐보겠습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주택보증공사에서 지금 경매를 집어넣고, 자, 이렇게 감정가 1억 2천만 원짜리가요, 980만 원까지 떨었는데도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보증공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자, 이 물건은 어차피 더 유찰이 돼도 입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물건의 가치가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더 낮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자,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허그에서는 자, 대항력은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겠다고 자,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이렇게 원래 금액가인 1차 금액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입찰자가 들어와서 이 물건은 낙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지만 다시 1차 가격인 감정가인 1억 2천부터 다시 유찰이 됐을 때, 이때 이제는 수익이 나겠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입찰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물건도 보시면,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22년 2월 28일 압류가 있네요. 자, 임차인의 전입일이 21년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자, 대항력 있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이 얼마냐면요, 1억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혹시나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다 못 받으면요, 그 나머지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입찰자들이 입찰을 꺼려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주택 임차권이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됐죠. 자, 여기까지는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한 이유가 자, 임차인의 모든 권한을 자, 주택보증공사한테 넘기고 자, 그랬더니 주택보증공사에서는 여기 보시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하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 임차권을 나중에 말소해 주겠다는 동의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말소 기준 권리는 원칙적으로 경매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말소 기준 권리가 최선순위 설정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고요. 방금 등기부에서 봤던 압류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2월 28일 압류가 되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자,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하고 자,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일단 대항력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은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도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보증공사에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고 현재 그 집이 공실인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보증공사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낙찰자가 이렇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이렇게 주택보증공사에 주고 자, 주택보증공사로부터는 바로 비밀번호를 받으시면 명도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기회의 물건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물건은 자, 낙찰자가 낙찰금 이외에 추가로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입찰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마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낙찰을 받고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 잘 찾아보셔가지고요. 입찰하시면 낙찰 확률도 높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 잘 찾아가지고 입찰해서 낙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빌린 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